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10쪽, 11쪽입니다. 먼저 교과서 10쪽의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일이와 도영이가 유리창을 함께 꾸몄습니다. 유리창의 유리 4장 중에서 수일이가 2장을 꾸몄고 도영이가 1장을 꾸몄습니다. 수일이와 도영이가 꾸민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여기 유리창이 4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4장 중에 수일이가 2장을 꾸몄고요. 도영이가 1장을 꾸몄다고 하네요. 수일이와 도영이가 꾸민 부분을 표시하고 각각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수일이가 어떤 유리창을 꾸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일이가 2장을 꾸몄다고 했으니까 이 유리창과 이 유리창을 수일이가 꾸몄고 이 유리창을 도영이가 꾸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수일이가 꾸민 유리창, 이렇게 유리창 4장이 있을 때요. 수일이가 꾸민 부분은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입니다. 4장 중에 2장을 수일이가 꾸몄고요. 도영이가 꾸민 유리창의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각각 전체의 얼마인지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창문 전체가 4장입니다. 그래서 수일이는 4장 중에 2장을 꾸몄습니다. 따라서 수일이가 꾸민 창문의 부분은 4분의 2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장 중에 2장이니까요. 도영이가 꾸민 창문의 부분을 분수로 표현하면 4장 중에 1장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을 표시하고 분수로 나타내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일이와 도영이가 꾸민 부분을 전체의 얼마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전체의 창문 중에 수일이가 꾸민 부분, 도영이가 꾸민 부분, 그것을 다 더했을 때 그것은 전체의 얼마인지,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수일이가 꾸민 부분과 도영이가 꾸민 부분을 더해주면 전체 창문 중에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은 분수의 덧셈입니다. 4분의 2, 4분의 1 두 개를 더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보도록 합시다. 4분의 2는 4분의 1이 몇 개인가요?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창문에서 보도록 합시다. 4분의 2는 이 두 개를 색칠한 것이 4분의 2입니다. 4분의 1은 4개 중에 하나를 색칠한 것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 4분의 2는 4분의 1이 2개 있으면 4분의 2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분의 2는 4분의 1이 2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4분의 2는 4분의 1이 2개라고 했습니다. 방금 여기서 찾아주었죠. 4분의 1은 4분의 1이 1개입니다. 그러면 이 2개를 더해준다면 2개와 1개를 더했을 때 3개가 됩니다. 즉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모두 3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 4분의 1 2개와 4분의 1 1개를 더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4분의 2는 4분의 1이 2개입니다. 4분의 1은 4분의 1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하면 4분의 1이 3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이 3개가 됩니다. 4분의 1이 3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창문에서 살펴보면 4분의 1이 3개, 하나, 둘, 셋, 이것은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이 3개라고 하는 것은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 되는데요. 과연 여기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나온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 4분의 2가 있었고 4분의 1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2와 1을 생각을 할 때 4분의 1이 2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2를 써주고 4분의 1이 1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을 써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 더하기 1을 계산해 보니까 3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여기 창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아니라 수직선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방금 전에는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입니다. 문제를 봅시다. 5분의 3과 5분의 4는 5분의 1이 각각 몇 개인가요? 5분의 3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분의 1이 3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5개가 있을 때 5개 중에 하나, 이것이 5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5분의 3은 5개 중에 3개, 이것이 5분의 3입니다. 따라서 5분의 1이 3개 있다면 5분의 3이 되겠죠. 같은 원리로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분의 4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5분의 3은 5분의 1이 3개,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는 5분의 1이 모두 7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5분의 3에서 5분의 1이 3개 있었고 5분의 4에서 5분의 1이 4개 있었습니다. 3개와 4개를 더하면 7개입니다. 따라서 5분의 1이 모두 7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보고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누었네요. 그러면 이 한 칸, 이것의 길이는 5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5칸 중에 한 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지금 이것이 바로 5칸 중에 3칸인 5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 한 칸이 5분의 1인데요. 5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4칸 있기 때문에 5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5분의 3과 5분의 4를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의 1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5, 6, 7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위치는 5분의 7이 됩니다. 이 수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가 5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분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자가 3, 4 있었죠. 이 3과 4가 나타냈던 것은 5분의 1이 3개 있고 5분의 1이 4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했다고 하는 것은 5분의 1이 3개, 5분의 1이 4개, 합쳐서 5분의 1이 7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수직선을 통해서도 분수의 덧셈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5분의 7은 우리가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1과 5분의 2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수직선, 그리고 아까 10쪽에서 살펴봤던 그림을 살펴보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을 계산할 때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계산했더니 5분의 7이 나왔습니다.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분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3분의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 있었죠. 창문 꾸민 것이요. 이것이 4분의 3이었습니다. 이때도 분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에서 분모는 그대로이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분수의 덧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분모는 그대로이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주느냐?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를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5분의 3은 5분의 1이 3개,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 두 개를 더하면 5분의 1이 7개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그대로이고 분자만 3개, 4개 더해서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4분의 2는 4분의 1이 2개, 4분의 1은 4분의 1이 1개,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1이 3개가 됩니다. 4분의 1이 3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창문에서 살펴봤듯이 4분의 3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결과를 보니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만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분수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요. 대분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수의 덧셈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네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네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정지해 주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3분의 6 더하기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만 3 더하기 2 해서 5로 계산합니다. 사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6분의 3은 6분의 1이 3개입니다. 6분의 2는 6분의 1이 2개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6분의 1이 5개가 되죠. 따라서 6분의 1이 5개면 6분의 5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 여기처럼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가 있을 때 이거 덧셈이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6 더하기 6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고 3 더하기 2 해서 12분의 5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수의 덧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줍니다. 여러분 단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만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한 대로 6분의 1이 3개이고 6분의 1이 2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6분의 1이 5개라서 6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8분의 2 더하기 8분의 4입니다. 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인데요.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끼리 더하면 2 더하기 4 해서 6이 됩니다. 7분의 5 더하기 7분의 4입니다.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분자는 5 더하기 4 해서 9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을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2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맞는 정답입니다. 다음 6분의 9 더하기 9분의 6 더하기 9분의 3이 있습니다. 분모가 같으므로 분모는 9가 되고요. 분자는 6 더하기 3 해서 9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 그것은 1이 되기 때문에 1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